최근에 아파트를 샀는데 잘못 산 것 같아요. 아파트 하나 샀는데 잘 산 게 맞을까요?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제가 뭐 놓친 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부동산 처음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졌어요. 아마 내 집 마련 처음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샀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한번 몇 개를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거래가 꾸준하게 있다, 없다. 거래가 꾸준하게 있다는 뜻은 세대수가 2, 3천 세대 정도 되면은 한 달에 서너 건, 600, 700세대 정도로 적다면 한 달에 뭐 한 건, 두 달에 한 건, 어떤 구간에는 확 몰려있는 게 아닌 꾸준하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지 신정 6단지 상록, 여기가 393세대로 소규모 단지지만 거래가 꾸준하게 있어요. 이 빨간색 점들이 꾸준하게 찍혀있죠. 내가 산 게 이렇게 꾸준하게 거래가 있다면 잘 산 거고요. 거래량이 언제는 많았다가 언제는 아예 없다가 이런 것들은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면은 아예 안 팔립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주변에 다른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거의 반대는 주변에 아파트는 없고 빌라밖에 없다. 이건 결국에는 균질성을 의미하고 쾌적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군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목동 보면 전부 아파트죠. 중계동도 마찬가지, 분당도 마찬가지, 도곡 대치동도 마찬가지. 아무래도 아파트들로 구성된 곳들이 균질성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조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빌라촌 가운데 덩그러니 있다면 이런 아파트들은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역과의 거리가 1km 이내다 아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보통 700에서 800m까지로 보는데요. 가끔 1km가 넘고 2km 정도가 되어도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어서 상권도 좀 있고 마을버스도 자주 다니고, 뭐 예를 들면 관악 드림타운 같은 곳이죠. 근데 반대로 마을버스도 거의 없고 뭐 택시로만 가능하다? 이러면은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2023년 1월 대비 약간이라도 반등을 했다 안 했다. 2023년 1월이 저점이었죠. 이때 제가 30% 빠졌을 때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고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지난 일이니 뭐 어쩔 수 없고, 2023년 1월보다 오히려 시세가 내려갔다. 이런 아파트는 전국으로 상승장이 다 번져갈 때 그때 마지막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하락장이 조만간 시작되겠구나, 이걸 의미합니다. 너무 슬프죠? 남들 다 올라버렸고 내게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하락장의 시작이라니. 23년 초 대비 시세가 내려가고 있는 건 뭐 안전마진이 더 생기는 게 아니라 반등의 힘이 부족한 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말 특이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거 없을 것 같죠?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집은 가벽을 세워두기도 하고, 어떤 집은 방을 터서 방 3개인 집을 방 2개로 바꿔놓기도 하고, 어떤 집은 중세시대 스타일, 어디는 뭐 히피 스타일, 어떤 집은 완전 검은색 마루에 빨간 벽지로 꾸며놓은 그런 곳들이 있는데요. 이거 인테리어 새로 하려면 돈이 은근히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인테리어를 하실 거면은 무난하게 밝은 우드에 화이트 조합으로 하는 게 내가 살면서도 질리지 않고 팔 때도 호불호 없이 팔 수 있거든요. 다음,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아파트 주변 상가에 공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가 공실은 집값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가 공실은 상가의 공급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거지 입지가 안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섯 번째,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데요. 비슷한 동, 비슷한 층일 경우 최근 실거래가 대비 10% 이상 비싸게 샀다. 최근 실거래가가 10억인데 11억에 샀다든지, 최근 실거래가 8억인데 9억에 샀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 없긴 한데 간혹 있긴 합니다. 이게 특히 상승장일 때 많이 이런 실수가 발생하는데요. 매물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급한 마음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 제 3자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거 사면 안 되지 라고 하지만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되면 시야가 흐려집니다. 여섯 번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반드시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매수를 했는지 보는 겁니다. 주변 시세가 10억이 안 되는 곳들 있죠? 이런 곳들은 재건축 언제 될지 몰라요. 소유주 단톡방에서는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동과 여의도 사업성이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건설사에서 적극적으로 붙어서 진행을 하거든요. 잠실에 있는 우성 1, 2, 3차나 장미 아파트도 아직 초기 단계예요. 여기보다 분양가 저렴한 곳은 제가 프라다 패션쇼 런웨이에서 워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가 시공사 선정을 2002년에 했다는 것도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사업성이 나와서 재건축이 반드시 될 곳을 기다리는 것과 안 될 곳인데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7번째, 대출을 너무 많이 일으킨 경우. 우리나라는 사실 영끌이 불가능한 구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80% 100%씩 해주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영끌 막 하는데 어디서 사채를 끌어다 쓰거나 하지 않으면 영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 풀로 받고 회사 사내대출도 풀로 받고 마이너스 통장에 가족에게까지 막 빌린다, 이러면 영끌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세로 돌리고 그 받은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고 자기는 월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는 내 집 와서 실거주 해야 돼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고정관념을 내려두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목동에 집이 한 채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강원도 철원으로 발령이 났어. 그러면 목동집은 팔고 철원집을 매수할 건가요? 아니죠.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까지 끌어다가 너무 삶이 힘들다면 꼭 실거주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전세로 돌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전세로 남의 집에서 잘 살아놓고선 매매할 때는 꼭 들어가서 살아야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꾸 상급지랑 시세 흐름 비교하지 마세요. 저기는 저만큼 올라가는데 내 건 왜 이만큼밖에 안 올라? 나는 산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안 올라? 부동산은 6개월로 승부 보는 그런 투자가 아닙니다. 매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소득을 어떻게 늘려서 어떻게 종잣돈을 더 빠르게 모을까, 이걸 하는 게 맞지 매일같이 시세 체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물론 불안하고 뭐 걱정도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선택을 스스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할 수 있죠? 네, 잘 할 수 있고요. 부동산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의 돈 많은 경영 친구와 김 부장의 이야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